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야외에서 그리는 바다 풍경화 그림 그리기입니다. 야외에서 그릴 때 제 필수 준비물 중에 하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뷰파인더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넓고 경계가 없는 이 풍경을 이렇게 저렇게 작은 공간 안에 딱 캡처할 수 있게 해줘서 그 부분만 그릴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바다 풍경, 그러니까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풍경을 그릴 때 이 밑그림을 굳이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정적인 사물, 그러니까 암초나 바위 같은 부분들의 위치 선정과 거기에 이제 명도의 변화 정도 한 강하게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구도에 계획을 해놓은 구도에 따라서 이제 표시만 해주고 바로 채색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색깔들도 빛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계획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요. 특히 이렇게 해가 강한 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밝아 보이기 때문에 명도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야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젤을 놓는 방향인데요. 빛이 최대한 그 내가 그리는 이 그림 표면과 나의 팔레트에 직접 세지 않게 팔렛을 이젤과 팔렛을 셋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직사광선을 세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반사광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보거나 이제 그림을 정확하게 보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최대한 빛을 등지게 세워놓고 햇빛을 등지게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앵글로 빛이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야외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파도와 저렇게 물이 암초 위로 올라오는 것도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암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일정한 부분들이 없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런 파도나 혹은 물결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그린다고 꼭 그 부분만 보고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을 그리다가 그 부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물결이 사라졌으면은 그 바다의 다른 부분에서 그 비슷한 물결을 보고 그 부분을 관찰해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부위에다가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파도 같은 부분도 이제 이 위치에 이렇게 생긴 파도가 일정하게 계속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곳곳에 보이는 파도들을 이제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그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특징과 그 일정한 패턴대로 원하는 위치에 넣어주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한 곳만 보고 그곳에만 이제 그 치중을 해서 그리다 보면은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사물에 따라서 그림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파도 같은 경우는 가장 윗부분, 햇빛을 직접 받는 그 반사광 부분이 가장 밝고, 그 밑에 하얀 거품에 의해 생기는 밝은 푸른빛의 그림자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부분은 이제 빛이 투과해서 약간의
녹색빛, 에메랄드 빛깔의 이 반사되는 빛이 보이고, 그 밑으로 갈수록 빛이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두워지는 그러한 패턴이 있다는 거를 이제 다른 파도들도 같이 봐가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사진이 다 잡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빛의 정도와 색깔들의 정확성, 그러한 생동감들을 직접 눈앞에 보고 그릴 수 있다는 거에 있는데요. 그와 거의 비례해서 나타나게 되는 단점은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환경 자체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보고 그릴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결과물이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혹은 실내에서 사진을 보고 그릴 때와는 조금 차이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과물, 뭔가 이제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결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장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직접 눈으로 봤을 때 혹은 그 현장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러한 느낌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 현장에서 충분히 관찰을 하고 느끼고 기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그림을 사용을 해서 사진과 더불어서 후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러한 스케치들을 통해서 혹은 색의 기록을 통해서 같은 장면에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도 사용을 한다면은 사진만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고 정확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